your future. Make your future.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미래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죠. 3월 달에 있었던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3월 달에 엔비디아사가 여는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가 열렸는데 요즘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행사에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주요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보시고 또 젠슨 항이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자리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된 것은 블랙웰이라고 하는 새로운 칩을 소개를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칩이라고 하고요. 이전 제품 호퍼보다 최대 25배 적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단위 매개 변수의 대규모 언어 모델에 실시간 생성 AI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칩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강력한 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특히나 요즘에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 그 규모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하고 빠르고 저전력 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젠슨 항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넷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래프, 차트를 보고 훈련하고 심지어 물리학을 이해하는 모델이 TV를 시청하며 상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슨 일을 상상하는 것처럼 AI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데이터 양을 늘려야 하고 더 큰 GPU를 구축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텍스트 이미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AI가 TV를 보면서 상식을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갈 텐데 그러면은 더욱더 강력한 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네의 칩을 사라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뭐가 공개가 됐냐면은 NIM이라고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 자, 인퍼런스가 추론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소개가 되었던 니모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시킨 거고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I 모델을 대규모로 구축하기 위해 최적화된 추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의 데이터와 비즈니스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자, 이거를 클라우드에 돌려도 되고 각 기업마다 사내 데이터 센터 등의 환경에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어떤 특정 AI가 필요할 때 우리 님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일단 예를 들어서 메타사의 그 라마2라고 하는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엔비디아 칩을 설계하는 님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냥 라마2의 학습 데이터만 활용하다 보면은 질문으로 CTL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잘못된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엔비디아 칩 설계에 대한 지식이 라마2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으니까. 그건 기업에서만 다루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님 모델에다가 이 엔비디아사가 칩 설계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가져다가 자사의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해서 특화된 AI를 누구나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 재미난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되게 됐을 때 언어에 특화된 님, 그리고 화학 공식에 특화된 님,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특화된 님 등을 다 각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님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 치료에 특화된 약품을 개발하라고 전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님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님이 계획을 세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계획에 특화된 또 다른 님에게 일을 시켜서 그 결과들을 취합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전문가 님을 만들고 이제 각자의 그 해답들을 묶어가지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젠슨 항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그 챗GPT의 나만의 GPT 만들기 GPT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스튜디오, 아니면 우리나라 네이버의 클로바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이제 미세 조정이라든지 여러 자료를 올려서 특화된 나만의 AI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엔비디아의 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맞춤형 AI 모델 서비스를 기업향으로 고도화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저기서 이런 솔루션들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기업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동시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은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공장의 목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지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데이터 센서 안에서 그게 소모만 되는 게 아니라 전력만 소모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능을 생산해내게 되면서 새로운 부가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 이게 기업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제일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능형 로봇 솔루션도 엔비디아에서 선보였는데요. 동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먼저 물리적 법칙이 적용이 된 디지털 트윈 공간, 이 안에서 로봇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 공간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직접 행동을 미리 보여줘서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라고 하며 로봇을 훈련시켜서 지능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의 솔루션도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솔루션이 있냐면은 먼저 그루트,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서 모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제슨 토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형 로봇을 위해서 새로 개발된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컴퓨터 구동을 해가지고 AI에 특화된 그런 기능들을 잘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하드웨어 솔루션. 자, 그리고 또 아이작 심이라고 해가지고 물리 엔진 기반의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가지고 이 안에서 물리적인 법칙까지 이해한 AI로 로봇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왕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은 컴퓨팅 비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컴퓨팅 규모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트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강력한 GPU와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GTC 행사에서 젠슨왕이 언급한 AI 발전으로 인한 미래 산업 변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든 데이터 센터가 가속 컴퓨팅으로 현대화하게 되면서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생성형 AI는 기존에 없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이다.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여겨지며 지능을 생성할 것이다. 닌과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징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자, 근데 엔비디아만 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화할 것이며 산업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산업용 로봇들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자, AI와 로봇공학이 결합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사회와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TC 그 발표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젠슨왕이 AI 환각은 해결할 수 있으며 그보다 중요한 내용, AGI의 등장은 5년 남았다고 말했다라는 테크크런치의 기사입니다. AGI라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정말로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AGI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매우 잘할 수 있는, 즉 대부분의 사람보다 8% 정도 더 잘할 수 있는 일련의 테스트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5년 이내에 AGI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처럼 눈치가 빠르고 뭐 그런 요인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성적만 가지고 본다면은 그때는 이제 AGI가 등장했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5년 안에. 자, 이렇게 엔비디아사의 발표 내용을 보셨는데요. 칩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AGI의 시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곧 오게 될 건지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GTC 행사에서는 늘 더 빠른 GPU를 공개했었고 가속 컴퓨팅이 중요하다는 얘기 늘 있었고요.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옴니버스 플랫폼을 늘 홍보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AI를 통해서 물리법칙도 구현한다는 얘기 메타버스 때부터 늘 있었던 거고요. 드론, 로봇 등에 탑재될 그 제슨 플랫폼 얘기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더 주목했던 이유는 뭐죠?
주가가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끌어가지고 언론에서도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사의 상승세는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번엔 3월달에 있었던 휴머노이드 로봇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로봇이 굉장히 관심을 끌었어요. 오픈 AI사의 기술이 더해진 휴머노이드 로봇 Figure 1 로봇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죠. Hey, Figure 1,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자, 이런 영상이 화제가 됐고요. 이 피규어사의 그 X 계정을 보시게 되면은 오픈 AI 덕분에 Figure 1은 이제 사람과 완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픈 AI 모델이 높은 수준의 시각 및 언어 지능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점은 뭐가 있었냐면은 로봇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점. 자, 근데 여러분들도 이 월말 미래 뉴스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로봇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은 늘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놀라운 소식은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라운 건 이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꼭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로봇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데 그 정도의 규모 회사도 아닌데 너무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캡슐을 저렇게 커피 머신에 넣는 거 잘못 넣더라도 저렇게 수정을 하고 있는 것까지 보여줘서 저 부분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 회사가 심지어 창립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에 설립이 된 거고 오픈 AI사, 제프 베조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투자를 모아가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목적은 노동력이 부족한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배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실제로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에 이 디짓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시애틀 남쪽에 있는 아마존 로봇 연구개발시설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임무는 먼저 빈 상자 처리인 거고요. 창고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물건을 잡고 옮기고 다룰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사에서는. 자,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설계된 건물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공장 라인 바꿀 필요 없이 투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테스트가 되고 있고 심지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갑자기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재미난 컨셉의 로봇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드럽게 물건을 집어드는 도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 뿌뇨라는 거예요. 외관을 보시게 되면 벌써 팔이 통통하게 되어 있죠. 자, 저 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튜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있는 튜브로. 저렇게 사람이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방식이고 튜브가 지금 보이셨죠? 손도 부드럽게 되어 있고 몸통 같은 경우에도 압력 센서가 있어서 물건을 집을 때 적절한 압력을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렇게 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저것에게도 강점이 있겠죠. 보통 우리가 물건을 들 때 저런 식으로 팔과 몸통, 전신을 이용하잖아요. 그 방식을 구현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저렇게 물건을 집을 수 있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뼈대가 있으면은 튜브를 달아가지고 물체를 부드럽게 잡을 수 있어서 물건을 끌어안고 노인들을 이제 부축할 때도 부드럽게 튜브로 해가지고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기 위해서 손만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꽤나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같고요. 부드러운 로봇은 사람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물체를 깨뜨리지를 않는다.
그리고 부드러운 소재, 카메라 센서 기술로 안정적으로 물체를 집어 올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독특한 기술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짜 휴머노이드 시대를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궁금한 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에 들어올 날은 언제죠? 지금 휴머노이드 붐이 일어나고 있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공장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언제 들어오게 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3월 달에도 생성 AI의 발전 소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챗GPT라든지 구글 제미나이보다 뛰어난 성능이다 라고 하면서 엔트로픽사에서 클로드 3라는 모델을 공개를 했어요. 자, 이 회사는 뭐냐면은 오픈 AI 출신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등의 후원자를 확보하고 투자금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 신생 스타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 클로드 3라고 하는 제일 고급 모델이 언어 쪽에서 그 어떤 모델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학부 지식 수준, 대학원 수준, 토론, 중학교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GPT-4라든지 제미나이 울트라보다도 나은 성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전 기술,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 기능이죠. 여기에서는 일단 제미나이 울트라가 꽤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성능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회사들이 경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이제 곧 GPT-5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압살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 클로드 3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모델로 나오게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능 성적은 높아져서 제일 지금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건 오퍼스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지금 클로드 3 유료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월 $20를 내시게 되면은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정말로 잘 정리를 해주고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그 어떤 친구보다도 똘똘한 느낌을 받게 돼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답변이 챗GPT나 제미나이 그 유료 버전에 비해서 좀 짧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친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 표를 정리해달라는데 딱 봐도 홍콩의 수치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따졌습니다. 야, 이거 확실해? 라고 물어봤더니 죄송합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출처도 보여주는 점이 인상 깊긴 합니다만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다. 자, 그리고 최신 정보 검색이 안 돼요. 손흥민과 이강인이 정말 싸웠어 라고 했더니 싸웠다는 보도가 없다 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강인이 어디에서 뛰고 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과거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잘 됐어요. 제가 이 웃긴 사진으로 할 때 늘 쓰는 이미지가 이 원숭이 사진인데 이게 왜 웃긴지 설명 잘 해주고 있고 그래프라든지 표를 올렸을 때 잘 파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유료 버전에서도 다 잘 되는 거고요. 수학 문제, 초등학교 정도의 수학 문제를 내면은 이것도 잘 풀어줬는데 역시나 중학교 2학년 문제 정도를 넣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거는 뭐 챗GPT 플러스라든지 제미나이 어드밴스드에서도 똑같습니다. 중2 수준만 가더라도 잘 못해주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도 클로드 3는 학부 수준의 지식, 대학원 수준의 추론, 기초 수학 등에서 가장 나은 성능을 자랑한다는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료로 사용 가능한 오퍼스 모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진, 차트, 문서 및 기타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분석 및 답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되고요. 세 모델 모두 100만 개 이상의 토큰 입력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체감이 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최신 정보 검색, 이미지 생성, 그래프 생성, 엑셀 파일 업로드는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59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유료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돈을 내고 써야 된다면은 뭘 써야 되는가?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당연히 챗GPT 플러스예요. 왜냐하면은 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 모델에서 안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려면은 유료 모델을 써야 된다? 저는 챗GPT 플러스로 해보시는 게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새 모델을 쓰다 보니까 제가 사용할 때마다 찾게 되는 모델이 각 상황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자, 챗GPT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거나 데이터 분석하고 차트 만들고 나만의 GPT 만들 때 그럴 때 제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최신 정보 검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글에서 잘하기 때문에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3는 언제 쓰는지 제가 살펴봤더니 가장 똘똘한 대화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지금 클로드3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실 이런 모델들을 함께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서는 미드저니에서 드디어 일관성 있는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AI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뭐 웹툰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거든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제가 일단 안경도 쓰고 빨간 모자 쓰고 있고 멜빵 바지 입고 있는 특징이 있는 캐릭터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명령 끝에 이 명령어를 붙이는 거예요. CREF. 이게 뭐냐면 캐릭터 레퍼런스, 캐릭터 참조의 약자이고요. 이 명령을 넣고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그 주소를 붙여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 주소를 참조해가지고 그림을 또 생성을 해줍니다. 한국을 여행 중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링크를 넣었더니 그 캐릭터 잘 살려줬죠. 근데 이 4장의 사진이 완전히 똑같진 않다. 자, 다음으로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으면 행복해한다 라고 했더니 그 특징은 그대로 살려줬는데 그림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 발전한 것만 하더라도 쓰실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실사와 같은 이미지에서 잘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제가 한국의 20대 아름다운 여성을 미드저니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너무 예쁘죠. 아니, 반할 뻔했어요. 자, 이 링크를 넣은 다음에 핑크 크롭 셔츠, 블랙 스키니진, 스니커즈를 신고 길거리를 걷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얼굴이 미묘하게 다 다르고 아까 이미지랑도 달라요. 자, 그래서 안경이라든지 헤어스타일 같은 것에 특징이 없으면은 다른 동작이라든지 상황을 만들어낼 때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있더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제 사진도 넣어봤습니다. 자, 제 사진을 넣고 일단 이러한 캐릭터 참조 기능에 있어서 또 명령어로 넣을 수 있는 게 이 CW예요. 1부터 100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더 잘 살려준다고 합니다. 설정 안 하면 100으로 된다고 해요, 자동으로. 자, 100으로 하고 제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다라고 했더니 제 이미지를 참조해서 해줬는데 저랑 뭐 특징은 비슷하죠. 긴 머리, 안경, 수염 자국이 있는 건 똑같고 그리고 이렇게 의상도 똑같은데 문제는 얼굴이 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중국인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좀 100이 아니라 50으로 낮춰줬더니 이번엔 50 바뀌었죠. 그리고 1로 낮춰주게 되면 특징은 살려주는데 이번에는 선글라스까지 바꿔줄 정도로 이런 정도의 변화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진짜로 웹툰 그리기라든지 콘티 짜기까지 완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재밌게 본 3월의 사례는 뭐가 있냐면 대화를 기억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생성 AI MIT에서 만든 메모로라는 그 컨셉형 제품이에요.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어폰, 스마트 반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은 AI가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그 마이크를 통해서 파악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잠깐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라고 하고 반지를 누르게 되면은 그 친구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손녀가 마트에서 뭐 사오라고 지금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AI가 텍스트 변환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1시간 뒤에 마트 쇼핑을 하는데 다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때 빵이랑 계란을 샀는데 또 뭐 사랬지 라고 하고 반지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바나나요 라고 하면서 기억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컨셉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전화통화가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회의록이 클로바 노트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요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상에서도 이런 기능이 들어오면은 유용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분명히 뭐 하랬잖아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너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잠깐 지금 다시 들어보면서 AI에게 물어봐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일상의 블랙박스라든지 뭐 일상의 축구 VAR 같은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사례가 화제가 됐죠. 코그니션사에서 만든 완전 자율형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빈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명령을 했어요. 라마2를 3가지 다른 프로바이더에서 벤치마크 해줘라고 했더니 데빈이 알아서 그 프로그래밍을 위한 계획을 설정을 하고요. 그 계획 실행에 필요한 코드 에디터, 웹브라우저 등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 안에서 오류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지금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류 해결하고 벤치마킹 결과물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스스로 완성해낸 모습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명령하면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해준다. 자, 테스트 결과에 따르자면은 리얼 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퍼포먼스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클로드2라든지 라마 아니면 GPT-4 이런 것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더라라고 자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 작성, 버그 수정, 최종 실행까지 전체 개발 프로젝트를 스스로 처리한다고 하고요. 사람이 보기에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AI에게 수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기술은 근데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고 추론 및 장기 계획 능력 향상 덕분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빈에 대해서 와이어드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챗봇의 시대가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명령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누구나 말로 명령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프로그래머 되라고 추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3월 달에 있었던 생성형 AI 소식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쓸모있는 소식은 뭐였나요? 어떤 게 발전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새로운 시대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생성 AI 발전 덕분에 영상 제작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먼저 이걸 보시죠. 알리바바의 연구진이 선보인 오디오 투 비디오 디퓨전 모델 이모라는 거고요. 지금 오드리 헵번 얼굴인데 현대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근데 표정을 보시게 되면은 그 노래를 부를 때 딱 어울리는 표정과 입모양, 눈썹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AI사가 공개한 그 소라에 등장하는 그 가상 인물이죠. 그 이미지에다가 원래 있는 음성을 넣었더니 저렇게 자연스럽게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합성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딥페이크는 더 쉬워지겠네요. 자, 그리고 노래 부른 표정도 보시게 되면은 이건 가상인물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게 할 수 있다. 렉과 같은 빠른 그런 동작에서도 입모양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꽤나 싱크가 잘 맞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고 다양한 언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제니의 노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중국어. 이 인물 역시도 AI로 만든 가짜 인물이라고 해요. 근데 저 표정 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심지어 얼굴이 살짝 옆으로 돌아가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서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워요. 또 재미난 사례로 보여준 거.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의 성인 버전을 AI로 만든 다음에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OST에 맞춰서 립싱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쓸모가 엄청 많을 거예요. 원래 일일이 그려서 했던 걸 AI가 알아서 립싱크를 맞춰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디오에다가 원래 있는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방식 역시도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미지와 동영상 프레임에서 얼굴의 주요 특징을 먼저 추출을 해냅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 그런 다음에 확산 과정, 디퓨전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데 오디오 정보를 처리해서 그 소리에 맞는 입모양이나 표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핵심 기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완성도를 이게 높여준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냐면은 등장인물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고 오디오에 맞춰서 등장인물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시간적인 측면과 움직임의 속도 조절까지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자,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 예전에 이런 기술도 공개를 했어요. 정지된 인물 이미지에다가 모션 캡처 데이터를 합쳐서 사진을 동영상으로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음성까지 아까처럼 이야기를 하고 노래까지 하게 된다면은 디지털 휴먼 붐이 다시 한번 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 중에 피카라는 곳에서도 동영상 제작에 음성과 사운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립싱크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 형식이건 사진 형식이건 저런 곳에 내가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저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립싱크를 맞춰줘가지고 저런 기능까지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자, 립싱크 오디오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해가지고 목소리를 선택해서 섞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디오 파일을 넣어가지고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런 립싱크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운드 이펙트 기능이 또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각 동영상에 어울리는 그 이펙트를 알아서 섞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상 제작이 훨씬 쉬워지겠죠. 자, 이 기능 역시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레이싱카 엔진 소리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울릴 법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제시를 해주고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합성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기능은 공짜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으시고요. 립싱크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 월 $8짜리부터 되는데 사운드 이펙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기능이다 보니까 현재 프로 모델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8. 월 7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꼭 써보셔야 되는 분들만 일단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게 새로운 건 아니고 헤이젠에서는 벌써 서비스가 되고 있기는 해요. 저도 여기에서 포토 아바타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넣고 제가 만든 오디오를 넣어가지고 합쳐서 컨텐츠를 만든 거 여러분들도 설날에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오셔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헤이젠은 차라리 저렴해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29 정도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하시면 헤이젠 이용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사진 한 장으로 발화, 가창 등이 포함된 다양한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저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오디오가 포함된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영상 제작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절약이 될지 상상이 안 되고요. 디지털 휴먼의 활용도가 앞으로 굉장히 증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버추얼 유튜버라든지 가상 가수 등의 활용할 길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거 잘만 쓰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구나. 뭐 최근에 플레이브라고 해서 가상 아이돌이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이 시장 여전히 성장 가능성 전 높다고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딥페이크 악용 우려가 너무나 많은데 이거는 또 대비를 해야겠죠. 자, 생성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의 발전이 미래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분명히 누군가는 기회를 잡을 거거든요. 그 기회 안 놓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24년 MWC가 열렸죠. 거기에서 보여준 미래적인 제품 딱 3가지만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레노버의 투명 디스플레이 랩탑. SF 영화 같아요. 실제 사물과 디지털 콘텐츠를 저렇게 겹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노트북. 키보드와 드로잉 보드가 동시에 가능한 판이 있고요. 자, 17.3인치 디스플레이이고 투명도는 55%, 디스플레이 두께는 3.98mm, 디스플레이 밝기는 최대 3000니트라고 합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라서 주변 환경과 저렇게 잘 어울려진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정말 SF스럽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은 아티스트가 하단부에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노트북 화면 뒤에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노트북이니까 아무래도 글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트북의 특성을 고려해서 마이크로 LED 패널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 LED를 사용하게 되면 720픽셀까지 가능한데요. OLED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480픽셀까지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 LED를 사용했다고 하고, 노트북 후면 카메라로 물체를 인식해서 어울리는 가상의 물체를 AI가 구현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해바라기를 노트북 뒤에 두게 되면은 이제 나비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것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그런 식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직 의문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는 생각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고, 향후 5년 안에 실제 노트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니까 5년 내에 일단 출시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희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토로라. 자, 롤러블 폰이라고 손목에 저렇게 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야, 저렇게 차고 다니는 거 예전부터 우리가 아이디어로 꿈꿨던 건데 실제 컨셉형 모델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구부러뜨려가지고 저렇게 세워둔다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야, 저거 손목에 차게 되면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무슨 장치를 고안해냈냐면은 손목에 자석 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석 밴드 위에 딱 달라붙게 붙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죠. 자, 디스플레이 전체 크기는 6.9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손목에 감게 되면 콘텐츠가 4.6인치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휘어지는 배터리는 아니라고 해요. 여러 개의 배터리로 나뉘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진짜 휘어지는 배터리 나오면 별의별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향후 출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삼성에서 보여주는 저런 플립형 방식, 그리고 모토로라에서 보여주는 동글동글 많은 방식,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끌리시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자리에서 공개돼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샤오미의 전기차 SU7입니다. 야, 이게 요즘에 또 아주 난리죠. 외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포츠카, 특히나 뭐랑 많이 닮았죠? 포르쉐의 타이칸 전기차와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생겼고, 색깔은 뭐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어떻냐면은 실내는 뭐 거의 테슬라예요. 자, 근데 물리적인 버튼까지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부분을 일부 해소한 것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MWC에 처음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출시가 정식으로 됐죠. 3월 28일부터 중국에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미쳤어요. 최고 5,600만 원. 베이직, 프로, 맥스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데, 가장 저렴한 베이직 모델이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그리고 최상위 모델 맥스가 5,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야, 이 가격이 너무 사기인데요? 왜 사기라고 하냐면은 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이게 800km가 나오는지는 깐깐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제로백도 보세요. 2.78초, 최고 속도는 265km 시속. 아니, 이런 기능인데 이 맥스 모델이 가격이 5,60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베이직과 프로는 테슬라 모델 3와 경쟁 모델이라고 하고요. 맥스는 뭐랑 붙을 자신이 있냐면은 포르쉐 타이칸 터보와 경쟁을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야, 이 성능의 이 가격, 샤오미가 샤오미했다, 지나치게 샤오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보여줄까? 그건 의문이고, 차량의 완성도, 안전성, 그리고 충전 인프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역시 샤오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세 가지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3월달에 있었던 주요 뉴스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또 4월달에 주요 뉴스들 묶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